네, 안녕하세요. 테크 유튜버 리뉴브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요, 바로 갤럭시 S21입니다. 리뷰 시작 전에 간단하게 스펙을 살펴보자면 화면은 6.2인치에 2400x1480의 OLED 패널이고 120Hz의 주사율을 지원하고 칩셋은 엑시노스 2100, 8GB RAM, 무게는 169g, 배터리는 4000mAh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선 충전 가능하고 IP68 등급의 방수 방진 기능도 지원을 하고 삼성의 최신 플래그십 기기답게 대부분의 최신 기능들이 모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중고로 구매를 한 건 아니고 출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개봉 제품을 구매를 했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60만원 후반에서 70만원 초반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출시된 지는 이제 반년 정도가 지난 기기이고 삼성의 최상위 플래그십 라인업입니다. 처음 출시가 되었을 때 최근에 플래그십이라고 하면 100만원이 훌쩍 넘는 가격을 보여주다가 99만 9천원이라는 100만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이 정도면 혜자가 아닐까라는 착각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존 S20에서 12기가였던 램을 8GB로 줄이고 후면 재질도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을 했고 패키지에 어댑터를 빼는 등의 상당 부분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격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램도 줄긴 했어도 충분히 부족함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후면 재질도 플라스틱이기는 하나 어차피 저는 항상 케이스를 끼고 다니기도 하거니와 딱히 이것 때문에 불편하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문제는 아니었지만 자세한 것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어댑터도 요즘 시대에 어댑터가 없어서 못 쓰는 집은 없을 테니까 물론 우리는 최신 기기에 맞는 고출력 어댑터를 원하는 거긴 하지만 이걸로 가격을 낮추는 거라고 하니까 찝찝해도 그냥저냥 괜찮은 부분이었습니다. 처음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어쨌든 성능이나 기능은 당연하게도 다른 그 어떤 기기들보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현재 중고로 구매를 했을 때 가격에 비해서 어떨지 하위 모델인 S20과 비교를 해서 구매할 이유가 있을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보겠습니다. 전면에 6.2인치의 펀치홀을 가진 OLED 디스플레이가 보이고 참고로 엣지가 들어가지 않은 플랫한 디스플레이입니다. 우측에는 전원키와 볼륨키, 상단에는 2차 마이크, 좌측에는 아무것도 없이 깔끔한 모습이고 하단에는 유심카드 슬롯을 넣을 수 있는 트레이, 참고로 SD카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이크, C타입 단자, 스피커까지. 후면에는 카메라 섬이 아닌 카메라 반도가 존재하고 있고 플래시에 삼성 로고까지. 전체적인 디자인은 아주 이쁩니다. 이 색상도 팬텀 바이올렛이라는 색상인데 굉장히 만족스럽고 좋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기기들이 디자인이 사실 이쁜 것을 떠나서 독특하지가 않았는데 확실히 독특하고 디자인도 아주 이쁘고 좋다고 느꼈습니다. 후면의 재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플라스틱의 재질입니다. 일단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강도라기보다 이제 파손의 유리보다는 강하고 수리 비용도 좀 더 저렴합니다. 게다가 무게도 더 가볍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가벼운 소재를 사용을 해놓고서는 유리를 사용한 전작보다도 더 무거워졌고 파손에는 강한데 이 물렁물렁해서 이렇게 눌리면 확실히 눌리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거를 보고 과연 100만원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99만 9천원을 주고 구매를 할 플래그십 제품이 맞는가 하면은 그거는 아니다 라는 소리가 많았던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가격은 이런 이유 때문인지 중국 가격만큼은 플래그십 제품치고는 상당히 급격하게 저렴해진 편입니다. 그리고 케이스를 항상 사용을 하고 무게도 요즘 플래그십들과 비교를 하면 아쉬운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렇다고 불만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당히 좋습니다. 삼성의 어느 플래그십들과 같이 품질도 최상급이고 120Hz의 주사율도 지원을 하고 RGB 조절이 가능한 이 화면 모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최대 밝기, 최소 밝기 모두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해상도는 FHD로 아쉬운 부분인데 어차피 전작에서도 120 주사율을 쓸 거면 FHD로 낮춰서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크게 불만은 없지만 상위 모델인 S21 울트라에서는 QHD에서도 120 주사율을 쓸 수 있는데 왜 이거는 FHD로 했는지 그냥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음은 스피커인데 스피커도 상당히 좋습니다. 화면 상단의 수화부와 하단의 스피커를 함께 사용하는 스테레오 스피커인데 이 두 스피커의 밸런스도 거의 일치하고 최대 볼륨도 아주 크고 고음에서 찢어지거나 저음이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고 상당히 좋은 스피커입니다. 다만 제가 삼성의 제품들을 리뷰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것 같은데 스피커가 웅장하지 않습니다. 단순 비교했을 때
아이폰을 들어보면 확실히 공간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지, 제가 이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건 아니라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가 힘든데, 어쨌든 그렇다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작인 S20과 비교를 하면 확실히 체감될 정도로 좋아진 모습입니다. 다음은 칩셋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제품의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데, 당연히 다른 모든 안드로이드 기기를 통틀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실사용에서 전혀 끊김없고, 게임을 하거나 무거운 작업을 해도 도대체 어떤 작업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불만을 가질 정도라면 너무 기대치가 크신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성능입니다. 다만 처음 출시되었을 때부터 많은 문제로 제기가 되었던 발열 문제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최신 기기들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스로틀링이 걸리는데, 만약에 게임도 가벼운 게임이라면 거의 못 느끼실 텐데, 이게 조금만 무거운 작업을 하시면 이 부분은 굉장히 체감이 많이 될 거고 거슬릴 정도입니다. 물론 저는 무거운 작업이나 무거운 게임은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사항은 전혀 아니었어요. 램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 용량은 전작의 12기가에서 조금 줄어든 8기가바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충분합니다. 제가 무거운 작업을 잘 하지 않는 이유도 있긴 하지만 램이 많을수록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일정 이상만 되면 어느 정도의 무거운 작업도 무리 없이 잘 돌아갑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사실 램은 전체적인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라 렉을 덜 걸리게 해주는 요소입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조금씩 끊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렉이 걸리지 않을 정도의 칩셋 성능을 가진다면, 램이 일정 이상만 된다면 체감하기 어렵고, 이 제품이 바로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사용에서는 멀티태스킹을 많이 해도 전혀 끊김없는 모습이고, 무거운 작업이나 3D 게임도 제 기준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면에 카메라 섬이 아닌 육지와 연결된 이 반도 카메라 반도가 있고, 이 안에 f2.2의 OIS와 AF를 지원하는 64메가픽셀 망원 카메라, 마찬가지로 OIS와 AF를 지원하는 12메가픽셀의 f1.8 광각, 마지막은 12메가픽셀 f2.2의 초광각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성능 역시 삼성의 최신 플래그십답게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현존하는 안드로이드 기기 중에서는 최고의 카메라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밝기나 디테일 모두 상당히 좋습니다. 인물 모드, 라이브 포커스 기능도 굉장히 좋은데, 최신 플래그십인 거를 감안을 했을 때 그렇게까지 좋다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준수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야간 모드는 사진의 밝기나 디테일 모두 아주 괜찮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 사용시간은 7시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평균에서 평균보다 조금 더 좋은 정도입니다. 하루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이고, 영상을 볼 때나 게임을 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일정하게 배터리가 소모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대기 전력도 아주 좋았고, 이 정도 성능에 이 정도 배터리 타임이라면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45W 고속 충전은 지원을 하지 않고 최대 25W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기본 어댑터가 빠져서 상당히 아쉽고, 삼성의 10W 충전기로 충전을 했을 때 약 1시간이 안 돼서 50분 정도 만에 충전이 완충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5W 충전기를 사용하면 이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충전이 가능할 겁니다. 네, 이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삼성의 최신 플래그십 모델이고 출시된 지도 이제야 반년이 지나가는 모델입니다. 그만큼 중고가가 비싼데, 사실 지금까지 출시됐던 기기들보다 중고가락이 꽤 큰 편입니다. 이 점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할 것 같고, 단순 기기 자체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최신 플래그십답게 모든 면에서 좋습니다. 디자인, 성능, 기능, 거기다 업데이트도 한참 남았기 때문에 만약 지금 이 시점에서 구입을 한다면 오래오래 사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가성비가 좋냐라고 하면 나쁘진 않긴 한데 좋지는 않습니다. 출시된 지 반년 된 플래그십 제품에서 가성비를 찾으면 그것도 조금은 난감한 건데, 애초에 출고가가 나름 싸게 나와서 중고가도 마찬가지로 꽤 싸게 형성이 되었고, 여러가지 이유로 중고가 하락이 꽤 크게 있어서 출시 시기나 성능과 같은 부분들을 따졌을 때 가성비가 나름 괜찮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품들과 비교하게 된다면 이 제품을 구매할 이유가 많이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중고폰 추천 영상에서 추천을 드린 S20을 비교해보면 가격은 대략 15에서 2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능은 이 제품이 좋긴 하지만 S20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 실사용뿐만 아니라 게임이나 무거운 작업 역시 아직까지 무리 없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기능도 거의 동일하고 같은 120주 사율에 오히려 S20은 120주 사율을 포기하면
QHD의 해상도도 지원을 합니다. 배터리 성능이나 카메라 성능은 아주 예민하지 않으면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이고, 오히려 소재는 S20 쪽이 유리 소재를 사용해 더 고급스럽고 무게도 더 가볍고 램도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S21을 추천드릴 수 없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디자인도 독특하면서 이쁘고 단순 기기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업데이트도 많이 남았으니 굳이 구매를 하실 거라면 말리지는 않을 정도. 메인폰으로 구매를 해서 오래 쓰실 생각이라면 아주 좋습니다. 세컨폰으로 이렇게 비싼 제품을 쓸 분이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작고 가벼워서 세컨폰으로도 아주 좋은 기기입니다. 지금까지 테크 유튜버 리뉴비였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빠이.